안녕하세요. 어깨치료의사 백창희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어깨가 아팠을 때 의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지를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 가서 수술을 권유하면 나쁜 놈, 또 비수술을 권유하면 착한 의사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수술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할 때 의사의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치료 방법을 권유하는 건 아닌가, 수술을 권유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아파 죽겠다고 하는 환자 얘기만 듣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책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수술이냐 비수술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그 의사의 그동안 20년 된 경험과 또 이 환자분의 사정, 내가 절대로 입원은 바빠서 못해요, 지금 너무 아파서 하룻밤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환자분의 사정과 내가 의사가 그동안에 치료하면서 어떻게 하니까 빨리 낫고 재발을 덜 하는지,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같이 녹여들어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환자가 빨리 나아야 의사도 명의도 되고 환자도 행복하고 서로가 좋은 거니까 가장 빨리 낫는 방법을 목표로 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얌전히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을 처음부터 만나고 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치료 방법이 정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진료실로 갈까요? 자, 오른쪽이시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왼쪽 어깨를, 왼쪽부터 패스터기에서 이쪽부터 한번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잘 올라가죠? 아주 불편 없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아 앉아서, 자, 이쪽 올려보세요. 쭉 이렇게 잘 올라가요. 자, 오른쪽 올려보세요. 자, 이게 안 올라가니까 지금 몸이 뒤로 이렇게 버텨서 올리거든요.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되게 허리를 제키거나 날개뼈를 제켜서 억지로 올리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허리를 이렇게 하면 이게 90도 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팔이 안 올라가면,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잘못 생각을 해요. 근데 허리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90도 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올려서 그 정도고, 더 올려보세요. 안 되죠? 그러면 이 반대편 팔로 제가 어깨를 누르고 있을 테니까 여기를 올려보세요. 그래도 더 이상 안 올라가죠. 힘을 이렇게 어깨가 반대편 팔로 들어 올리려고 해도 딱딱하니 굳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오십견이 와 있는 경우가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십견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고장이 나는 게 팔을 뒤로 돌리는 거거든요. 벽을 보고 앉아볼까요? 아까처럼. 얘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것뿐이 안 가잖아요. 지금 그만큼 많이 굳어진 건데, 오십견이 와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이게 고장이 나요, 증세가. 그래서 뒤에서 옷 입을 때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 증세가 제일 먼저. 그리고 오른손이 안 돌아가면 또 용변 보고 뒤처리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뒤로 엄지손가락 해볼까?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쪽 해보세요. 여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딱 오십견인 거예요. 예. 내려보시고, 이제 반대편 다시 정리하다 보면 반대편 팔로 억지로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고, 또 뒤로 돌렸을 때 얘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뿐이 안 가면 이건 오십견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돌아 앉아 볼까요? 저쪽 화면 보시고, 이게 안 올라가니까 늘 이 자리가 불편해요. 여기가. 여기 만져보세요. 이렇게. 여기 주물르고 늘 거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막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 얘가 굳어지니까 여기가 아픈 거지. 여기를 찍어봐도 MRI 촬영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원인은 이건 거예요. 지금처럼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넣는다면 밤에 주로 증세가 심하니까 잠자다가 자주 깨요. 자주 깨. 그러면 이렇게 밤에 통증으로 잠을 설치고 내가 지금 여기가 불편하고 팔이 안 돌아가고 이 증세만 합쳐도 그냥 전화상으로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분은 50견이 와 있구나 하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정밀하게 해보는 이유가 다른 원인이 없으면 석회나 힘줄이나 연골이나 이런 컨디션들이 다 괜찮은지가 확인이 된다면 이 사람은 단순 50견이니까 수술 없이도 2, 3일 안에 이게 깨끗이 좋아질 수 있어요. 주사와 운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술만으로도 깨끗이 2, 3일 안에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검사하고 여기다 띄워놓고 한 번만 더 같이 보고 저랑 얘기하기로 해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석회가 좀 보인다, 엑스레이야? 네. 예. 있다고. 약간, 근데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인데, 이건 뭐 이 정도면 중간 사이즈 정도.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얘가 힘줄인데요. 이 속에 석회가 보여요. 이렇게. 석회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힘줄 속에. 그런데 되게 이 엑스레이에 석회가 보이고 이 사람이 막 아프다고 하면 전부 다 석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의사들이. 그러기 쉬워. 근데 지금 얘는 석회는 잠자고 있는 석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냐면 석회 주변에 하얀 색깔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회가 있으면 염증을 가져오는데 얘는 염증도 안 가져왔어. 그냥 우연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우연하게. 저 석회 때문에 막 이게 안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염증은 다른 데 보여줄까? 염증은 여기에 있잖아요. 잘 보세요. 아까 석회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까만색이죠. 염증은 하얀색이거든요. 얘는 이제 물인데 물. 하얀색이 물이란 말이에요. MRI상. 물은 염증이고 염증은 통증을 가져올 수 있고 염증이 오면 굳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 석회를 보면 이 사람이 석회 때문일 거라고 막 여기 배다가 체위 충격 파도 오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한다고.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 얘는 지금 석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석회고 이거 염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얘는 엑스레이상 보이고 얘는 엑스레이상 안 보이거든. 그러자 MRI 찍으니까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얘단 말이에요. 얘. 원인은. 지금 괴로운 것은 얘 때문이라고. 그래서 석회도 크지 않고 염증으로 굳어진 거니까 얘는 시술로 해결이 가능하다고요. 시술로. 그래서
염증은 주사하고 굳어진 것은 운동으로 푸는데 이것은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아파서 안 되니까 신경을 차단한 다음에 부드럽게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돼. 3일을 하고 그다음 후에 시술을 하고 아니 3일 동안 시술을 한다고. 3일 동안. 그리고 이건 석회는 작으니까 이건 나중에 깨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사기로 없애줄 거야. 저건 2주 후에. 근데 우선은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환자분이 되게 편해진다고. 이것도 안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고 통증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야. 오늘 이건 아주 중요한 케이스예요. 이거. 어? 중요한 케이스야. 만약에 막 석회만 보고 열심히 깨도 증세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얘가 문제였는데 엑스레이상 이건 석회고 염증은 안에 있단 말이에요. 크게. 얘들은 염증이고 똑같은 위치인데 석회는 가장자리 이게 석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는 석회가 아니고 염증 때문에 더 아픈 거라고 지금은. 근데 이 엑스레이만 보면 석회가 보이고 환자는 팔이 안 올라가니까 막 석회를 깨려고 제위충격파다 뭔 치료다 다 하고 댕긴다고. 그거만 했죠. 어? 광주에서 그거만 했어요. 아 그렇게 하고 왔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치료의 헛발질이 된 거라고. 원인은 얘였는데 얘만 보이니까 막 그 불나방처럼 석회를 따라간다고. 그러지 않는다고. 이제 보세요. 얘는 이제 염증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얘는 시술만으로도 2, 3일이면 싹 좋아져 버린 거예요. 봐봐. 6개월간 이걸 깨도 다녔는데 2, 3일 동안에 시술했는데 얘를 시술로 풀었는데 싹 좋아져 버린다고. 그건 뭐겠어? 원인을 지금 잘못 보고 치료한 거지. 그러잖아요. 내가 아까 MRI 찍었을 때 석회 주변에 까만 걸로 봐서 얘는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냥 잠자고 있는 석회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놔둬도 돼, 사실. 쟤만 풀어도 된다고. 이 염증은 그러면 시술하고 시술로 풀어주면 좋아진다. 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비수술로 풀면 잠깐 엑스레이 또 와볼까? 반대로 지금 MRI에 있는 석회를, 염증을 보여주면 염증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염증은. 그리고 석회는 여기에 있잖아. 그래서 원인은 얘가 크다고. 얘가 뭔가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치료는 막 얘만 한다고. 얘가 문제였는데. 알겠죠? 그래서 비수술로 해서 싹 고쳐줄 수 있어요. 됐죠? 낫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입원 준비는 안 해왔죠? 대충은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바로 해서 오늘 오고 내일까지 오고 모레 아침까지 운동해서 집에 갈 수 있어요. 가서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요. 어깨 치료 과정에서 헛발질을 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뭐 엑스레이상 보면 석회는 보이고 염증은 안 보이다 보면 환자는 아프다 그러니까 죄다 석회 때문인 것 같고 석회 때문에 어깨가 아프고 석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검사를 해보니까 석회 주변에는 오히려 까맣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잠자고 있는 석회란 말이에요. 대신에 안쪽에 보면 하얗게 염증이 잔뜩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석회가 아니고 염증이 와서 굳어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깨 힘줄이 MRI 찍어보니까 부분 살짝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이 사람이 아픈 원인이 그 부분 파일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부분 파일이 와 있는 것은 통증을 안 일으키고 오히려 주변에 하얗게 낀 염증 때문에
통증이 온 거니까 굳이 부분 파이로 온 것을 막 파내고 수술하고 그럴 필요 없이 비수술로 이 염증만 잡고 굳어진 것만 풀어줘도 이 환자분은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영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이 환자분을 괴롭히는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죠.